안녕하십니까. 빛고울전기학원의 신민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CT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CT가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CT는 우리가 앞으로 부를 때 계기용 변류기라고 부를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이 변류기는 변성할 변이고요. 류는 전류를 변성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성시켜주는 기기를 우리가 변류기를 하고, 그리고 참고로요, 여기 보시는 요 계기용 보이시죠? 요 계기용. 요 계는 지시계기를 의미하고요. 얘는 릴레이를 의미합니다. 계전기. 얘는 지시계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계전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CT니까 OCR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OCGR이라든지 이런 녀석 보고 우리가 계전기라고 해요. 계전기. 그리고 요 기는 지시계기라고 합니다. 지시계기. 요 기는 우리가 지시계기를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뭐 전류계라든지 혹은 역률계라든지 혹은 전력계라든지 이런 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기용의 개념도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 CT 같은 경우에는 심벌도 중요한데요. 요 CT는 심벌이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짝대기 몇 개?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얘를 CT라고 하고,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C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차 측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전류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류계만 있는 게 지시계기지만 뭐도 있어야겠어요? 계전기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반드시 요 부하를 보호하고자 OCR이라든지 혹은 OCGR이라든지 이런 계전기들이 접속되어 있다는 소리야. 참고로 이 OCR 같은 경우에는 고유 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고유 번호가 얘는 51번입니다. 그리고 이 CT 같은 경우에는 극성도 좀 중요한데요. 극성이 중요하거든요. 이 CT 극성은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 본다면 앞으로 CT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게 앞으로보다 I2가 될 겁니다. 그러면 I2의 방향은 부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지금. 그럼 I1과 I2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CT는 반드시 극성이 뭐로 되어 있다? 감극성이야. 꼭 확인하십시오. CT의 극성은 무슨 극성이다? 감극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CTB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CTB. 요 CTB는 1차 전격이 있고 2차 전격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CT는 2차 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CT는 2차 전격이 몇 암페어로 정해져 있냐면 5암페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를 외우셔야겠죠. 그러면 1차는 어떻게 구하냐? 1차는 최대 부하 전류죠. 여기서 말하는 최대 부하 전류는 뭘 의미하냐? 여기서 말하는 최대 부하 전류는 요 CT를 기준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최대 부하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여유를 두는 거죠. 몇 배냐? 법에 의거해서 이 CT는 1.25 내지 몇 배로 선정한다면 1.5배를 선정합니다. 1.25 내지 대략적으로 몇 배냐면 1.5배로 우리가 CTB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TB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선로 흐르는 전류 I가 15A를 한다. 15A 한다. 그러면 CTB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일단 우리나라 CTB는 2차가 몇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5A로 정해져 있으니까 결정은 났어요. 그러면 CT 1차 전격을 구하라 한다면 최대 부하 전류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대 부하 전류는 15A가 되겠죠. 그럼 여기 1차를 구하라 한다. 그럼 15에다가 곱하기 몇이냐? 1.25 내지 몇 배? 1.5배를 하시면 되죠. 계산기 좀 부탁드릴게요. 1.2 내지 1.5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 곱하기 1.25 하면 아마 얘가 18.75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 하면 22점 몇 나왔던 것 같은데요. 22.5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22.5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CT 1차 전격 표준표에 의거해서 우리가 5나 10이나 15, 20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정되어 있는 값이야. 근데 얘는 여유를 뒀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18.75와 22.5에 범주되어 있는 몇을 선정하냐면 표가 있어요. 교재에 있겠지만 여기는 20A로 선정을 해야죠.
그러면 그 표는 실기 때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방금 우리가 뭐를 구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CTB를 구한 거니까 CTB를 요 그림에서 적어 본다면 CTB는 앞으로 2차 측이 몇 암페어니까 5암페어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1차는 방금 우리가 구한 대로 몇으로 선정한다? 20으로 선정한다. 그러면 요거죠. 요 선로에 흐르는 최대 부하 전류가 15A니까 요 CTB에 의거해서 비율이 지금 5분의 20이죠. 그러니까 비율이 20대 5로 변성을 되는 거죠. 그럼 20대 5는 15대 X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여기 I2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I2는 우리가 몇으로 구하냐? 아무런 계산기 때려보면 3.75A가 나오겠죠. 그럼 이 3.75가 요 전류계의 지시계기로 측정이 되었겠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죠? 20분의 뭐다? 5 곱하기 몇이냐? 15 하시게 되면 아마 3.75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CTB 구하는 공식이고, 참고로 극성은 무슨 극성을 한다, 여러분들? 감극성으로 되어 있다. 이거 알아두시라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할 때 CT를 점검을 할 때 그 CT 점검 시 반드시 뭐다? 주의사항입니다. CT를 점검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CT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일단 선로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가정할까요? 그리고 상시 부하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합시다. 그럼 현재 얘는 부하가 선로에 상시 달려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 선로에는 뭐가 흘러야 되죠? 부하 전류가 흘러야겠죠. 부하 전류. 무슨 전류다? 부하 전류다. 상시에는 부하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죠. 그럼 이제 CT를 선로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접속을 하려면 CT는 까보잖아요. 저도 실제로 봤는데 이렇게 까보면 이 CT 안에 이런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마치 우리가 필기 시간에 기기 때 배웠던 요 내용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변압기처럼 우리가 생겼다 이 말이야. 이런 철심이 CT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권선을 감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권선을 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권선을 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항상 CT는 반드시 2차 측에 누가 따라온다? 전류계가 따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CT는 반드시 2차 측에 뭘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뭐를요? 전류계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전류계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럼 이 CT를 선로에 접속을 한번 시켜본다면 CT는 반드시 선에 흐르니까 이 CT를 여러 개 접속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선에다가 여기서 돼서 이렇게 CT를 접속시키는 거죠. 전류는 선에 흐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감겨져 있는 권수를 우리가 N1이라고 보고 여기에 감겨져 있는 권수를 N2라고 보자.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본다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보자? I2라고 보자. 근데 CT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요. 권수가 변압기와는 좀 다릅니다. 변압기는 1차 측이 권수가 더 많지만 현재 CT는 누가 보더라도 몇 차 측이? 2차 측이 더 권수가 많죠. 그 이유가 뭐냐? 권수비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수비를 보시게 되면 이거죠? N2분의 N1이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여러분들? I1분의 뭐가 되는 거죠? I2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맞죠? 그러면 권수비에 의거해서 변압기로 따져본다면 변압기는 아무래도 권수가 2차 측보다는 1차 측이 더 권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2차 측은 권수가 더 적겠죠. 우리나라는 강압용 변압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I1이 더 적을 것이고 I2가 커야 이 두 개를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B가 똑같겠죠. 맞습니까? 근데 CT는 반대로 뭐가? 대전류죠? 그럼 1차 측이 대전류가 될 것이고 2차 측이 소전류잖아. 그러면 이게 비례를 하려면 얘가 적게 감겨 있어야 되고 얘가 많이 감겨 있어야 서로 대각을 곱했을 때 같은 거죠. 그래서 CT는 몇 차 측이 더 권수가 많다? 2차 측이 더 권수가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물어봐요. CT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CT는 반드시 우리가 뭐하냐? 단락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뭐한다? 단락시킨다. 이게 답이죠.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요게 답이죠.
CT를 먼저 조치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뭐다? 반드시 뭐 한다? 단락을 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락이라는 소리는 현재 얘와 얘를 이렇게 우리가 단락을 시킨다는 소리죠. 참고로 여러분들 얘를 우리가 점검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이 전류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은 CT가 고장날 일은 거의 없죠. 누가? 자꾸 만지는 지시계기인 전류계가 고장 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를 점검한다는 소리는 전류계를 점검한다는 소리라고 지금. 얘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얘를 점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뭐를 시켜야 된다고? 단락을 시켜야 된다 소리야.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단락이랑 반대되는 말이 뭐죠? 회로로 따지면 개방이죠. 그러면 개방을 시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걸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개방이라는 소리는 여기 두 개를 끊어버린다는 소리죠?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소리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 시트를요, 이렇게 가로로 눕혀봐요. 그럼 얘가 일로 올 것이고, 얘가 일로 오겠죠. 근데 시트는 현재 무슨 상태 되겠어요? 개방 상태라는 소리야. 그럼 얘를 변압기로 한번 따져볼까요? 변압기로 따지면, 지금 여기가 CT 몇 차측이죠? 몇 차측이죠? 2차측이죠. CT 2차측이잖아. 그럼 요 이 CT 2차측에 현재 상태가 부하가 있는 상태야? 부하가 없는 상태야? 부하가 없는 상태죠? 그럼 무슨 상태 돼버려? 무부하죠. CT 2차측에 무부하 상태가 되면 무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개방을 시켜버리면 2차측에 뭐야? 무부하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 개방이라고 가정한다면 요 2차측에 전류계가 없으니까 전류는 흐르지 못하지만 반드시 요 양단에 뭐가 떠요? 전압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무부하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변압기로 따졌을 때 요 1차측 권선에는 우리가 I0라는 반드시 뭐가 흘러버리는 거죠? 여자 전류가 흐르는 거죠. 무슨 전류가 흘러버려? 여자 전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차측에 무부하가 되면 1차측에 뭐가 되기 때문에 여자 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압기 시간에 배우기를 이 여자 전류는 굉장히 큰 전류라고 적은 전류라고? 적은 전류여야 돼. 근데 이렇게 CT에 접속된 1차측 여자 전류는 상시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부하 전류라는 게 클 수밖에 없어.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이 됐든 기기가 됐든 전력이 됐든 항상 부하 전류는 뭐야? 큰 전류라고 했잖아. 큰 전류. 근데 원래라면 이렇게 여자 전류는 녀석은 적어야 돼.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부하 전류가 뭐로 바뀌어버린 거야, 얘로? 여자 전류로 바뀌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도통이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부하 전류가 전부 다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자 전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왜냐면 얘는 원래 작게 흘러야 되는데 평상시 이 CT에 접속된 것들은 전부 다 부하가 맨날 달려있으니까 그 부하에 들어가는 이 전류가 뭐로 바뀌어버린 거야? 여자 전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누가 무리가 된가? 여기에 되죠, 여기. 이 부분에. 요 CT 2차 측에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고전압이 발생을 하죠. 이제는 이 전류가 계속 커지니까, 이 전류가 부하 전류에 비례해서 계속 커지니까 요 전압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류가 커지니까. 그러면 2차 측에 뭐가 발생이 돼요? 이 고전압, 과전압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중요한 거죠? 고전압, 과전압. 고전압이 발생하여. 그럼 얘가 계속 커지니까 발생하여 그 CT 2차 측, 여기죠? 이 권선과 권선 사이죠. 이 권선과 요 권선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 공기라는 유전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공기라는 유전체가 이 전압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그 절연이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못 버티죠. 그래서 CT 2차 측에 고전압이 발생하여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소손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CT 몇 차측이야? 2차측이야. CT 2차측에 뭐가 발생을 해서? 고전압이 발생을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고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CT 몇 차측에? 2차측에 그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소선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얘는 필기 때도 잘 나오고 실기 때도 잘 나와. 그럼 이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렇게 반드시 원래는 단락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혹시 누가 단락시키지 않고 뭘 시켜버리게 되면 이렇게 개방을 시켜버리게 되면 CT 2차 측에 무슨 상태가 돼버려?
무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에 CT 1차 측에는 이 부하 전류가 전부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자 전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바뀌어버리다 보니 CT 2차 측에 있는 고전압이 발생을 해가지고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소손될 우려가 있는 거죠.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개방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결과적으로 본다면 왜 개방시키면 안 되죠? CT 2차 측의 절연이 깨지거나 소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방시키지 말고 반드시 뭐를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단락을 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그림을 간략화시키라 그래요. 세 번째로는 이 그림을 간략화시켜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간략화. 그럼 이 그림을 간략화 시켜보라는 소리인데, 일단 여기서 이 간략화를 시키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CT에 대한 단자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단자라는 건 현재 이 CT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단자가 이렇게 우리가 접속이 되어 있었겠죠. 그럼 여기 1차 측 쪽 단자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이 들어오는 전류 쪽이죠. 이 들어오는 전류를 단자로 표시할 때는 대문자 K라고 표시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쪽은 대문자 뭐라 표시한다? L이라고 표시합니다. 얘는 뭐라 표시한다고요? 대문자 K, 얘는 대문자 L. 그리고 얘는 뭐라 표시하냐? 소문자 K라고 표시합니다. 소문자 K. 그리고 얘는 소문자 뭐라 표시한다? L로 표시를 한다고. 그럼 이걸 본 상태에서 요 그림을 뭐 시켜보자? 우리가 간략화를 한번 시켜보자. 알겠죠?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뭘 시켜보자? 간략화를 시켜보자. 그럼 요 CT를 간략화 시켜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선로야. 그럼 여기에 단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CT를 접속시킨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는 짝대기가 2개가 있어야죠. 이렇게. 짝대기가 2개. 그러면 보니까 여기를 이제 표시를 할 때 대문자 K라고 표시를 해도 되겠죠. 대문자 K.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대문자 뭐를 표시하면 되죠? L이라고 표시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반드시 CT 2차 측에는 뭐가 달려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요? 이렇게 2차 측에는 반드시 뭐가? 전류계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도 단자가 있으니까 여기를 뭐라 표시하자? 소문자 K라고 표시를 하고, 얘는 뭐라 표시하자? 소문자 L이라고 표시를 하자. 그리고 2차 측에는 반드시 뭘 설치한다? 전류계. 전류계니까 이렇게 전류계를 설치를 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속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보면 요 CT 2차 측은 K로 전류가 들어오겠죠. K로 전류가 들어오니까. 됐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변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씀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보세요. 이 전류의 방향이 얘죠? 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전류의 방향이 얘죠? 얘이자 얘잖아요. 맞죠? 얘이자 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CT에 간략화된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요 극성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요. 근데 실기시험 볼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자격증 날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기는 반드시 모든 결선에는 반드시 접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전류계 쪽에다가 이렇게 뭘 실시한다? 이렇게 접지. 여러분들 꼭 이어져버리시면 안 돼. 반드시 뭘 실시한다 여러분들? 접지. 얘는 반드시 접지를 실시하는 거죠. CT 2차 측에는 반드시 뭘 설치한다? 접지를 설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 뭐다? CT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뭐 시킨다? 단락을 시키고, 그때 이 CT를 단락시키지 않고 개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CT 2차 측의 무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에 CT 1차 측의 부하 전류가 전부 다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자 전류로 바뀌면서 2차 측에 고전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소손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간략화돼서 바꾸고, 가장 중요한 게 극성 표시를 꼭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뭘 실시한다? 접지를 실시한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다? CTB 구하는 공식 중에 여기 1차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참고로 이 20에 나왔다는 소리는 우리 한국전력공사에 의거해서 CT 1차 전격표가 있어요. 그 표 안에 범죄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안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그게 1차 전격으로 선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 있냐? 이 CT 결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CT 결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CT 결선이라는 게 있어. 이 CT 결선도 필기나 실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T 결선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CT 결선은 크게 방법이 2대로 할 수 있는 CT 결선이라는 게 있고, 참고로 CT 결선을 3대로 할 수 있는 CT 결선이 있어요. 일단 CT를 2대로 결선을 할 때에는 반드시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로 되냐? V 결선으로 구성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차 결선으로 CT가 결선이 됩니다.
V결선, 그 다음 우리가 무슨 결선이냐면 교차결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참고로 CT를 세대로 결선을 할 때에는 우리가 Y결선으로 우리가 결선이 된다 알아두세요. 근데 참고로 이 세대일 때요, 이 CT를 델타로도 묶을 수는 있어요. 델타로도. 근데 시험은 Y결선으로 많이 나오고, 근데 결선은 델타 결선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크게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대일 때는 무슨 결선이다? V결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차결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다? Y결선. 이렇게 세 가지 결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계산 문제로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관련된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요 CT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요 2차 측이다. 요 2차 측은 반드시 뭐다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PT 2차 측도 정해져 있었죠. PT 2차 측은 110V로 정해져 있고, CT 2차 측은 몇 암페어로 정해져 있냐? 5암페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PT와 CT 알아두시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저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요 PT와 CT는 뭐다 여러분들? 검출이야. 그럼 현재 여기에 이렇게 1차의 전력 흘러 들어왔을 때 요 CTB를 선정하는 이유가 요 과전류 계정기에 맞게 이 전류가 과부하인지 과부하 전류가 아닌지를 누가 먼저 검출하는 거야? CT를 검출하는 거야. 제가 나중에 보호계정기 시스템을 할 건데 그때 먼저 이 전류가 검출을 하는 거죠. 누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얘를 우리가 검출부 이렇게 불렀을 거야. 그러면 이 검출한 전류를 CTB를 통해서 변성이 된 요 2차 전류를 누가? 요 OCR 쪽에서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죠. 얘가 과부하 전류인지 과부하 전류가 아닌지 단락 전류인지 단락 전류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판정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요 위쪽에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이런 코일이 있어. 이런 코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트립 코일이라고 할 거야. 트립 코일. 그리고 여기 옆에 차단기가 있을 거거든. 그럼 이 트립 코일이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자석이 발생해서 강력한 흡입력을 통해 가지고 막대기가 일로 떨어질 거야. 그때 차단기가 개방이 된다고 하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얘가 개방이 돼서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동작부라 그래. 그래서 앞으로 보호계정기 시스템을 꼭 공부할 건데 이 보호계정기 시스템은 뭐가 있다? 검출부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판정부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동작부가 이렇게 있을 거야. 제가 나중에 그림 그려드릴 테니까 보호계정기 시스템은 딱 세 가지 알아두세요.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야. 근데 사실 여기에 차단기만 있으면 차단기가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 고압 및 특고압은 이 부하를 지켜주고자 이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CT라든지 이러한 궤정이라든지 이러한 트리코일을 반드시 설치를 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일단 제가 그 다음 강의 때는 이 CT 결선을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니까 CT 결선과 계산 방법 문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CT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복습을 하시고 10분간 쉬었다가 결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게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